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머무는 마음 마실 터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2월입니다. 좀 늦게 찾아왔죠? 죄송합니다. 한파의 감기분을 만나서 목소리를 잠시 잃었다 되찾았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궁금해하면서 사심 집중문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마음의 맛에 떠날 짬 잠깐 내주십시오.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116쪽 13째 줄입니다. 네, 오늘의 사심의 주제 116쪽 13째 줄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들에 감사드리면서 8회의 불판을 오늘도 깔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사심 코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받고 다양한 반응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반응들에 대한 그리고 나눠준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16쪽 13째 줄.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뭐 제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가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의미 없이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을 펴서 116쪽 13째 줄의 문장을 저에게 적어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읽고 계신 책이 없다면 근처에 있는 책이나 그냥 마음이 가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분들이 역시 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메일로는 이제 뒤늦게 기존에 메시지로 보내주시던 분이 메일로 또 한번 보내주셨고요. 메일이 살아있음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찾아오시는 길 잠깐 안내할게요. 팟빵 홈페이지나 팟빵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댓글도 달 수 있고 구독하기 누를 수 있고 좋아요도 누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양한 반응들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어떤 분들께서 몇 명의 분께서 듣고 계시구나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반응을 처음에 좀 보내주시다가 요즘 주춤하고 썰렁하더라고요. 이 팟빵에 아무런 댓글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썰렁하긴 하지만 듣고 계시구나. 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 널리 알려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메일 hananes86@gmail.com 네, 여기는 생존 신고용 네, 한 분씩 꼬박꼬박 보내주고 계세요. 물론 새로운 청취자분은 아니시고 사심을 나눠주셨던 분들이 제가 하도 메일이 살아있는지 궁금하다 하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트위터에서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팟빵이나 애플 아이튠즈나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길 잃지 마시고 어디서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16쪽 13째 줄에 대한 이 사심 나눔이들의 반응들 보겠습니다. 저는 참여가 부진하면 어떡하나, 이건 정말 순전히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해 주셨습니다. 활발한 반응 감사드리면서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닉네임 옥수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엄마 수업 읽고 계시대요. 법륜 스님의 책이고요. 네, 116쪽 13째 줄 문장 이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면 빚을 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아이를 위해 보내세요. 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 옥수수님께서 법륜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요즘 고민이 많기도 하고 하루에도 요동치는 마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주제를 잡기 위해서 수고가 많다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책 느낌이 어땠냐라고 여쭤봤더니 한때 이 스님의 주제사로 시작해서 법륜스님 책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냥 자기계발서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듯 실천이 문제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법륜스님 책을 몇 가지 읽어봤었는데
네, 맞아요. 실천이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엄마 수업은 제가 못 읽어봤는데, 옥수수님께서, 옥수수 닉네임 제가 예전에 그냥 붙여드렸거든요. 그 닉네임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이 메신저 사진, 프로필 사진이 아이가 옥수수를 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생각이 나네요.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신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엄마들의 고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 또 아이를 위해서 해봐라 이런 식의 스님의 멘트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이 강연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육아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최근에 뭐 여러 복지나 육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또 여성들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나 또 맡겨야 될 곳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아이를 워낙 환경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또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스님이 되게 막 엄격하게 화를 내시면 화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인상에 남아요. 제가 메모도 해두고 일정 부분은 참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가운데 좀 웃겼던 내용이 스님은 솔직히 뭐 결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보시지 않았는데 본인한테 와서 자꾸 결혼 얘기, 뭐 아이 얘기 이렇게 묻는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부분이 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엄마가 되는 곳에도 참 수업이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법률스님의 엄마 수업 옥수수님께서 116쪽 13째 줄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야기 볼게요. 닉네임 둘째 누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바람의 그림자고요. 지은이는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라고 합니다. 116쪽 13번째, 13째 줄 문장은 내가 보기에 아직도 카락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최근에 녀석을 보았는지, 점점점. 이 부분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덧붙여주신 말도 같이 나눠볼게요. 주제를 보고 재밌다고 하셨어요. 딱 13째 줄은 애매해서 12째 줄 중간쯤부터 13째 줄을 보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가 빌려준 책인데 아직 50페이지 부분 읽고 있어요. 카락스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인데 얼른 116쪽 13째 줄이 뭔 소리인지 속도를 높여 읽어봐야겠어요. 바로 옆에 책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자마자 바로 찾아서 보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문장을 좀 듣는 순간, 본 순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반응을 보냈더니, 그러니까요. 이미 50페이지부터 여주인공이 등장했었는데, 제3의 인물이 또 등장하는 것 같다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주제고, 갑자기 책이 읽고 짚어지는 이 주제라고 반응을 뜨겁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8회 주제가 왜 안 오지 하고 기다렸었는데, 와서 반가웠다고 하셨고, 지금 이분은 유학 중이세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끔 이제 나오시고, 다시 또 독일로 머나먼 나라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까지 이렇게 사심 집중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바람의 그림자 남자친구가 추천해준 데 이유가 있겠죠.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쯤이면 다 읽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같이 책을 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해피니스 님이십니다. 닉네임의 이유를 여쭤봤어요. 며칠 전에 옛날에 온스타일에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탱고TV라고 소녀시대 태연이죠. 이 태연이 일상을 보여준 걸 봤는데 거기서 소녀시대 멤버조 역시 티파니가 나오는데 티파니 에너지가 너무 해피해서 거기서 닉네임이 해피니스더라고. 개인적으로 티파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에너지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닉네임으로 해피니스를 정해주셨습니다. 이 해피니스님의 책을 볼게요. 책 제목은 카네기의 행복론이고요.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입니다. 네, 116쪽 13째 줄은요. 더구나 산채로 생매장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바보 같은 헛소리였다. 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대학교 때 읽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태반인 자기 계발서랑 다르게 뭔가 현실적인 가이드를 줘서 처음으로 위안을 받은 책인데, 며칠 전 부부싸움 후 끝도 없이 가라앉는 마음을 좀 일으켜보려고 다시 꺼내들어 읽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느낌은 저 내용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건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며 결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문장의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산채로 생리장 될지 모른다는 걱정.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인생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 같네요. 이렇게 느낌 부분에 해석해 주신 걸 듣고 보니 이 문장이 와닿습니다. 걱정, 네, 그대여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많으니까 여러분도 네, 걱정을 좀 내려놓는 사심 집중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부싸움은 잘 해결하셨는지, 끝도 없이 가라앉았던 마음 지금쯤은 회복되셨겠죠? 벌써 보름 전의 이야기인데요. 네, 해피니스님의 행복한 기운. 예, 또 행복론이 또 이름 책 제목에도 적혀 있네요. 카네기의 행복론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행복이란 주제를 다뤘을 때 이 책을 제가 읽은 상태였다면 이 책도 아마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볼게요. 닉네임 은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역사저널 그날이고요. 지은이는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이라고 합니다. 116쪽 13째 줄. 예를 들어 정도전이 죽기 전에 읊었다는 자조라는 시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알라딘 이북으로 보셨나 봐요. 선택한 이유를 여쭤봤더니 요즘 일이 지루해서 근무 시간에 핸드폰 이북으로 슬쩍슬쩍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시간도 잘 가고 재밌다. 사실 방송으로는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고 별 흥미도 못 느꼈는데 알라딘에서 전자책 할인을 많이 하길래 6,000원 정도에 사보았는데 되게 디테일한 정보까지 주셨어요. 남들 모르는 역사 사실을 알게 되는 흥미와 여러 비화들이 재미있다. 지식이 쌓이는 것 같은 뿌듯함은 덤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시간 때워야 할 때 가볍고 저렴하고 읽기 쉬운 휴대폰 이북을 강추합니다. 라고 추천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맞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는 참 핸드폰 많이 보는데 그냥 되게 짧은 글만 엄청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도 제가 한동안 안 하다가 최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짧잖아요. 그냥 그 올라오는 멘션들이. 네, 그래서 또 링크 타고 뭐 긴 글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저도 좀 강박이라기보다 좀 옛날 사람 같은 면이 있어서 책을 굳이 손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실물로 만져야 된다라는 느낌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은양님의 이 반응을 보고, 이북을 좀 봐야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인턴으로 일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각자 개인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각자 눈치껏 자기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청년 인턴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북의 세계를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서관 연계된 이북도 많고, 그렇게 좀 띄워서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핸드폰 이북은 저도 안 봐봤어요. 한번 봐볼게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책 무겁고, 들고 다니기 어렵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소식도 주셨네요. 은양님께서 준 추가 소식은 네, 이날이 아마 11월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11월이 아니고 1월 10 며칠쯤이었는데 네, 오늘 백종원님 요리책 출간 9,900원, 알라딘 가서 이벤트 하면 7,900원 구입 가능. 난 오늘 받았음 이렇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벤트가 끝났겠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주변 분들과는 나누셨어요. 이 정보를. 그래서 많은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 백종원 집밥 백선생의 그 요리책이 있거든요. 근데 새로 출간이 또 됐나 보네요. 네, 요리의 세계도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전을 그날 KBS TV 프로그램이죠.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고, 근데 뭐 기존에 뭐 딱딱한 역사 스페셜 이런 건 좀 무거운 감도 있고 다가가기 선뜻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썰전 같이 정보를 좀
얘기하면서 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그 여러 사람의 시각과 그런 정리된 얘기들이 정보와 뭐 그런 의견들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것들이 받아들이기에서 좀 뭐랄까 좋더라고요, 저는. 저도 역사서는 그날을 애청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본 적이 있고 또 찾아서 본 적도 있어요. 일부러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때마다 참 보기 괜찮다. 난 역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사 시간도 예전 국사 시간 떠올려 보면 단편적으로 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쭉 이어지는 그런 지식들을 얘기하는 분들 보면 되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 이해를 하지? 이렇게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프로그램 같았어요. 지금 텍스트로 단순히 보는 거랑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거랑 이게 합쳐지니까 좀 더 오래 기억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추천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정도전이 죽기 전에 읊었다는 자조라는 시를 보면 또 다른 모습.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자조라는 시가 무엇인지. 네, 은양님의 여러 가지 꿀팁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볼게요. 닉네임 꽃샤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책 제목은 오베라는 남자고요. 지은이는 프레드릭 베크만입니다. 116쪽 13째 줄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자동차 문제는 아니었다.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선택한 이유를 여쭤봤더니 신랑이 주말 아침 책을 보며 혼자 울고 있길래 궁금해져서 신랑이 다 읽으면 보려고 하던 책이었다. 느낌은 얼마 전 아내를 잃은 남자가 아내의 곁으로 가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이웃 주민으로 인해 자꾸 실패하는 내용이라고 신랑한테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한테 오빠는 나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보다 절대 먼저 죽지 말고 나 죽으면 하루 뒤에 우리 삶을 잘 정리하고 금방 나한테로 오라고. 먼 훗날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말 사랑이 가득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우왕 러브 이렇게 외쳤던 제가 있고요. 그러네요. 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리고 이게 베스트셀러 검색이 많이 된 책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이 로맨스 소설에 대해서 로맨스 소설을 읽지 못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리운 그런 마음도 들었고, 죽음이라는 주제는 항상 무겁고, 그냥 말만 들어도 참 여러 생각이 스쳐가는, 번뜩이게 스쳐가는, 그런데 젊었던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렸던 날에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뭐 지금도 우리는 각자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알아야 될 내가 많았던 그 시절보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예전에는 죽음이 내 도처에 있다, 가깝게 있다라는 걸 별로 피부로 와닿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30대고 저랑 이렇게 사심 집중을 거의 채워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분이신데 지금 이 정도도 뭐 늙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요즘 뭐 고령화 시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죽음이 멀지 않구나라는 걸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더 고민해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이 참 감사한 그런 날들입니다. 네, 오베라는 남자.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 문제가 아니었다는데요. 네, 이 꽃샤스님의 달달한 이야기. 하루만, 맞아요. 같이 있는 사람보다,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동시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 했던 거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슬플 것 같죠? 주변의 죽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
늘 언제나 입 밖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소리내어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참 할 말이 없어져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겁습니다. 어쨌든 로맨스가 담겨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는 오베라는 남자 궁금해지네요. 저도 읽어볼게요.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송아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116쪽 13째 줄인지는 방송에서 알려주시나요? 해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른 숫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셨는데 회사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13번째 줄이 포함된 문단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문구를 단순히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책을 찍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책을 찍어 주신 분들은 뭐 사진을 제가 트위터로 올리던지, 이번 내용들은 거의 공유를 해도 되겠네요. 그쵸? 한 문장 한 문장씩,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지은이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13번째 문장, 딱 13번째 문장은요, 협상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무역의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단을 보니까 뭐, 물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선물을 주거나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그렇다.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협상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무역의 가치. 네, 그런 것을 찾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보죠. 네. 네, 그래서 송아지 님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처음 책을 선택하게 된 건 새로 홍보일을 시작해서 기자, 광고 대행사 직원, 관련 기관, 담당자 등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눈에 띈 책이에요. 요새 고민이 많아서인지 처세서 같은 책들이 손에 잡히기도 하고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냉정해지기도 하는데 아직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진심과 배려가 바탕이 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답니다. 이상 송아지 드림 하셨습니다. 네, 협상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무형의 가치 잘 찾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항상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다 원하는 것, 어떻게 얻는가까지. 네,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정말 여러 관계를 맺게 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돌아보건데 저도 되게 오만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혼자서 했다라고 내가 평했던 일들이 알고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관계와 무수히 많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물론 이 사심 집중도 처음에는 내가 혼자 팟캐스트를 만들어 봐야지 했지만 결국 여러분과 같이 여러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저의 잡설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도움이 될 책인 것 같네요. 송아지님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자몽님께서 주셨어요. 책 제목은 황금 물고기, 지은이는 르클레지오입니다. 네, 116쪽 13째 문장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감상과 그들 자신의 약점으로 내게 덫을 놓았다. 이런 문장이네요. 네, 그래서 왜 이 책을 선택하셨나 했더니 원래 반고흐의 인생 수업을 하려다가 알다시피 116쪽이 넷째 줄밖에 없어서 고민하던 중, 예, 왜 알다시피냐면 저랑 만났어요, 이 자몽님이. 근데 마침 가방에 책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던 딱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116쪽 13째 줄 주세요 했더니 없는 거예요. 없기도 하잖아요. 관역 그림이 있거나 13째 줄까지 문장이 이어지지 않거나, 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잠시 쉬고 있던 책인데 동생이랑 동생이 읽고 있는 소설에 대한 내용 대화를 나누다가 이 책이 떠올라서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번 주제 덕에 책도 읽고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리클레지오 황금 물고기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가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아, 왜 드라마가 나오죠? 맞네요.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리클레지오의 작품으로 서양 문명을 탈출해서 자연으로 회귀함으로써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원시의 힘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문학동네에서 재판을 냈군요. 더 이전에 나왔네요. 90년도에 나왔던 책인 것 같고 궁금하네요. 리클레지오의 소설. 저도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이 자몽님이 닉네임은 계속 바꾸고 계시지만 이번에 닉네임은 왜 자몽으로 했냐면 저랑 자몽차 마셨나? 그러다가 자몽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닉네임 바꾸고 계시지만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를 치시는 분인데 피아노 학원도 하고 계세요. 작은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 번씩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면 놀러를 가야지 하다가 예전에 초반에 한 번 가고 못 가다가 요즘 이제 한 번씩 갔었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가서 여러 얘기를 듣죠. 그리고 저도 피아노를 예전에 쳤으니까 피아노가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성인 피아노도 저녁 때 많이 배우러 오시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뭐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피아노 배우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취미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피아노 치다 보면은 되게 무아지경 되기도 하고 이 건반에 두드리면서 풀리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친구와 함께 피아노 연주도 해봤어요. 그 친구 학원에 지키면서 성인 피아노 오신 분들의 연주 시간, 연습 시간을 기다리면서 같이 피아노도 쳐봤는데 그 김광진과 노영심 씨가 같이 그친 학교 가는 길이라는 피아노 곡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다 완벽하게 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피아노를 안 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악보를 바로바로 읽고 이런 게 잘 안 돼서 피아노와 멀어진 제게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서 한 손 오른손만 치고 이랬는데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피아노 학원 스토리와 이런 책을 또 실물 책에서 페이지가 없어서 집에 가서 다시 116쪽이 있는 13째 줄이 있는 책을 골라주신 것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밤에는 엔니오 모니코네 아시죠? 연주곡 러브 어페어 영화 러브 어페어 OST에 삽입된 피아노 솔로곡을 저한테 쳐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들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내려받아서 공유를 해볼까 했더니 그냥 플레이만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아니어서 그랬나?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갔었어요. 이게 제가 그러네요. 최근에도 갔었는데 가서 열심히 피아노 연주를 또 오랜만에 불타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아주 짧게 공유할게요. 괜히 저도 좀 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좀 삶의 형태가 갖춰지기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을 빨리 내서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 또 볼게요. 닉네임 비밀번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은이 채사장이고요. 116쪽 13째 줄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개입 방법은 세금이다. 였습니다. 네, 팟캐스트로 유명하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 널얕. 네, 아시나요? 네, 팟캐스트 순위권 상단에 항상 포진되어 있는 팟캐스트고요. 저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듣다가 요즘 가끔 이제 관심 있는 부분 찾아서 듣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원하신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많은 카페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
거의 올라와 있더라고요, 항상.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비밀번호님께서 이 책을 골랐던 이유 들어볼게요. 팟캐스트 지대너랍을 좋아함. 읽고 싶던 차에 친구에게 선물 받음. 사실 처음 몇 쪽 읽고 방치 중. 많은 주제를, 방대한 주제를 생각보다 깊게 다룸. 책 잘 된 줄은 알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책이 165세라 놀람. 대단하네요. 관련 업종 종사자 친구에게 이 책 대박 나서 출판사에서 직원 데리고 외국 여행 간단 풍문 들음 부덜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65세라니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하긴 예전보다는 한 쇄당 많은 부수를 찍는 것 같진 않았는데도 165세 대단합니다. 이 정도 돼야 베스트셀러가 되는군요. 대박 나서 출판사에서 직원 데리고 외국 여행을 갔다는 풍문 사실일지 궁금하고 정말 부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네요. 이 116쪽 116쪽 13째 줄 이 문장으로 유추하건대 아마 경제 파트 아닐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맞다고 합니다. 제가 귀신같이 맞췄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개입하는 방법은 세금이다. 이 최 사장이라는 분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또 책을 또 내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안 듣다가 요즘 들었는데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을 내셨네요. 맞아요.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됐군요. 2015년 12월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이라고 해서 시민의 교양. 이 책에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 업데이트된 팟캐스트 편에서 이 책에 대한 북토크?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신기하군요. 네, 저도 지댐여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끔 골라서 듣는데 저는 철학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김도인 씨가 거기서는 이제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들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해였나? 지난해 새해 선물, 그리고 올해 새해 선물, 김도인 씨 편을 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찾아서 들어보시면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말 몰랐던 세계, 정말 나는 관심도 없던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닉네임 미나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책 제목은 20살이고요. 작가 김현수입니다. 소설가 김현수의 20살. 116페이지 13번째 줄은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컨대 선생 역시 불후의 소설을 쓰게 된다면 그 후에는 소설가로서 존재의의가 사라집니다. 네, 이런 문장이네요. 네, 사심지기님 이번 주제 재밌네요.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을 뒤늦게 읽고 있습니다. 개정판이 나와서 읽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장편 소설보다 소설집이 아무래도 호흡이 짧아서 그런지 읽기 편합니다. 민트색 책 느낌 예쁩니다. 이상한 문장이 걸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소설가가 쓴 문장 중 이상한 건 없구나. 어느 부분을 펼쳐도 좋을 수 있구나 싶네요. 재미있게 잘해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미있게 잘해보셨다니 좋고요. 김현수의 20살은 저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김현수 소설가의 여러 소설을 나름 읽었다고 했지만 이 소설은 읽지 못했군요. 개정판이 나왔는데 읽고 계시다고 합니다. 불후의 소설을 쓰게 된다면 그 후에는 소설가로서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을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청춘의 문장들 소개했었잖아요. 김현수 소설가의 에세이라고 해도 되겠죠? 거기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시인이 되는 것은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등단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딱 되는 순간은 그 순간 한순간뿐이다.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뒤로는 또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첨언을 해보았습니다. 미나리님께서 재밌게 다 보셨겠네요. 이제 지금쯤이면 보셨을 것 같고, 미나리님께서는 요즘 소설을 이상한 문장이 걸리지 않는 소설집들을 많이 읽고 계시는군요. 호흡이 짧아서 단편 소설
장편보다는 이 소설집들이 정말 읽기 편하긴 하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장편은 되게 마음 먹고 읽어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신나는 경험이셨다니 저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또 미나리님께서는 본인의 뭐 추억을 얘기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지 않다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데 추억에 대한 이야기,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네, 들어주시면 좋아하시겠죠?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초록초록 늘 싱그럽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애청자 초록이에요. 네, 너무 살방살방 하셔서 네, 미소가 절로 띄어집니다. 최근 생일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가서 충동구매로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책인데 참 읽고 보고 싶은 책이 많았는데 서점이 개점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책 제목은 모바일 트렌드 2016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바일 트렌드 2016을 선택한 이유는 업무상 참 필요했던 책이었고 제가 관심이 많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관심이 부쩍 늘게 된 최 DJ에게도 권해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관심이 부쩍 늘어야 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히 추천받겠고요. 이 책에서의 116쪽은 보내드린 사진과 같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여기도 116쪽이 그림면이어서 13번째 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117쪽 13째 줄을 찾아서 보내주셨는데요. 문장이 이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117쪽의 13째 줄 보겠습니다. 트위터는 전 세계 이용자의 트윗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의 범람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가 크게 성장했다. 네, 이 부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참, 목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나 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이 돌아왔구나 했는데 하면서 목이 안 돌아왔구나 느끼고 있고요. 텁텁한 목소리 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네,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정말 모바일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일을 할 때는 페이스북을 뭐 그냥 열어놨어야 돼서 일하는 용으로 그런데 거의 사용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 개인 페이스북은 예전에 교환학생을 갔었을 때 외국의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 2006년. 그리고 나서는 그냥 요즘은 눈팅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제가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 네, 좋기도 한데, 여러 가지 취사 선택된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 좋기도 한데, 그 분위기가 막 너무 좋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애청자 초록이님께서는 이 모바일 미디어 사용에 능숙하시고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침 또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저도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트위터가 탄생했을 때 저도 계정을 만들었다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때 한참 막 그냥 보다가 내버려 뒀다가 다시 사심 집중할 무렵에 트위터를 다시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냥 좋은 것들 담아놓게 되고 하거든요. 페이스북보다 그냥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눠준 정보가 더 좋은가? 그런 건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유해주신 문구에서는 트위터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 초록이님께서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선 페이스북은 친구와의 관계인 좋아요와 기반 랭킹 큐레이션으로 유동적으로 구성해서 보여주지만 트위터는 무조건 시간 순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해서 정보의 중요성을 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거죠. 아쉽게도 예전만큼 소셜미디어 중 가장 먼저 트렌드를 이끌어가던 트위터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밀린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트위터 자체적으로 분발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초록이님 경우에도 트위터 팔로워 수가 2천여 명으로 페이스북 친구 수도 600명 엄청 많으시네요. 많은데요. 트윗보다는 페이스북의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트윗이 주고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정보를, 뭐 내가 보고 싶은 정보,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띄운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페이북은 공유합니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고. 하지만 전 트위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유저 가운데 하나고요. 검색이 일단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다. 뭐 지금처럼 책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물론 시간 순으로 다 배열이 돼서 그게 뭐 휘발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또 저장되어 있는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페이스북도 검색이 되면 좀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페이스북은 뭐 정보의 검색을 유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페이스북엔 좀 부끄러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의 전성시대지만 트위터도 살아남았으면 하고요. 그런데 요즘 막 트위터를 좀 보다 보면 트위터의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봐야 됐어서 해외 증시에서 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것들 막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싶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쨌든 시장 상황이랑 이런 걸 반영을 하긴 하잖아요. 주가가 어쨌든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가격을 매기는 거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트위터가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 주가까지 그렇다니 좀 암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보기에는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트위터 본사의 뭐 여러 임원진들이 사퇴하고 막 이런 것들 이슈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초록이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면 첫 직장에서 트윗손이라고 애칭까지 생겼을 정도로 오히려 뒤늦게 트위터를 시작했지만 트위터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애정이 있어요. 결국 애정이 있을지라도 시대를 먼저 읽는 눈이 없다면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현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쓰럽네요. 제게 소셜미디어와 관계된 책이 많으니 독자분들 중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주셨습니다. 혹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하나의 사심 집중에 올려주세요. 나 이거 궁금해요 하면 제가 애청자 초록이님께 여쭤보고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결의 미덕이 있는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싶은 문구는 뭐 이렇게. 근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은 막 활발하게 쓰진 않고 그냥 보는 용인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 독자로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셜미디어 전문가님의 정리가 또 있네요. 보니까 페이스북이 비슷한 성향이나 관심을 가진 친구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요즘 페이스북의 전성시대 같고 다만 페이스북의 안 좋은 점은 지난 글들을 못 찾아본다는 거죠. 어찌 보면 페이스북은 즉시성, 시의성, 반대로 트위터는 일종의 저장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적인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 네, 13째 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네요. 다음 이야기 볼게요. 닉네임 넘넘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라면을 끓이며고요. 저자는 김훈입니다. 네, 이 책도 저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왠지 라면을 먹고 싶어지는, 라면 먹어야겠어요. 녹음하고 라면 먹을게요. 지금 저녁 시간 거의 다 와가서 녹음하고 라면을 후루룩 먹어야겠습니다.
네, 116쪽 13째 줄은요. 체구가 크지는 않았으나 목이 길고 눈동자가 새까맣고 시선을 찌르는 듯했고 눈썹은 짙었고 긴 말총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뭔가 묘사하는 부분인가 봐요. 김연의 라면을 끓이며 116쪽 13째 줄이었습니다. 네, 럼넘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김훈 작가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116쪽 13째 줄 내용입니다. 아직 몇 페이지밖에 못 읽었는데 사연을 보내기 위해 넘겨봤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해당 문장은 김훈 작가가 두만강 부근 호텔의 호텔 봉사원을 묘사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두만강 부근 호텔의 호텔 봉사원. 오. 북한 여자들은 까만 눈과 노루 눈썹 같은 빛나는 눈초리를 가졌나 봅니다. 부럽네요. 크크.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부럽네요. 네, 저는 소설보다 산문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원고지에 꾹꾹 눌러 글을 쓴다는 김은 작가의 글은 특히나 좋아합니다. 김은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를 이제야 읽게 됐는데요. 제가 읽은 몇 안 되는 페이지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 나누려 합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나누셨네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서적 현상이다. 맛은 우리가 그것을 입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만 유효한 현실이다. 그 외 모든 시간 속에서 맛은 그리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뼈와 살과 정서의 깊은 곳에서 태아처럼 잠들어 있다. 맛은 추억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 시장기는 얼마나 많은 추억을 환기시키는가.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정말 무엇을 먹고 싶다고 떠올릴 때 항상 언제, 누구와 어디에서 먹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곤 하거든요. 오늘처럼 추운 날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와 함께 먹었던 따끈한 오뎅 국물이 떠오릅니다. 배가 고프다는 건 한편으론 추억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나는 왜 맨날 쓰면 길지? 하시며 출판사는 문학동네라는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럼넘넘님의 풍성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면을 끓이며에 대한 풍성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라면을 먹는 풍미가 그냥 느껴지는데요. 이상하죠? 김은 작가의 글 저는 제대로 못 읽어봐서 미지의 작가로 저에게 남아있는데요. 근데 항상 좋다. 읽어봐야지 해놓고 못 읽었는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며부터 읽어볼게요. 네,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 정서적 현상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전쟁이 나기 시작했는데 추운 날이면 이 맛이랑 정말 추억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추억이나 결핍으로 맛이 존재한다는 것에 끄덕이면서 럼럼럼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떠넘기기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볼게요. 닉네임 떠넘기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사연을 보냅니다. 네, 굉장히 늦게 보내주셨어요. 네, 2월을 넘겨서 보내주셨지만 제가 녹음을 늦게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책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명저인 건투를 빈답니다. 네, 거의 뭐 김어준 이 씨의 팬클럽이냐 매니저 같은 이런 정말 보기 드문 이런 그 미사여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명저인. 너무 오랜만에 이런 글을 봐서 되게 즐거웠어요.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의 116조 13째 줄을 소개해 주시는군요. 그건 당신 존재를 가능케 한 인간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 라고 하네요. 네, 이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 문장에 대해서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떠넘기기였습니다. 항상 권투를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넘겨주셨군요. 그러면서 페이지 사진을 역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네, 줄도 치면서 글을 보시고 계시군요. 빨간 줄 쳐주셨어요. 116줄 13째 줄에. 감사합니다. 그 윗부분에 이분이 그냥 줄을 쳐놓은 걸 보면,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중국에서의 미래나 가능성이 아니라 당신이 내릴 결정의 결과를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다. 네. 모친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때에만 남겠다는 결정을 해도 하란 거라. 어떤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잖아요. 건투를 빈다에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와요. 선택의 누적분이 너 자신이다. 저 기억이 나네요. 되게. 저도 이 책을 몇 년 전에 뜻깊게 읽었어요. 선택의 누적분이 너 자신이다 하면서 되게 영향 많이 받았고, 또 뭐, 그, 해외여행 가봐야지, 긴 여행을 가봐야지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사귀는 사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당신 존재를 가능케 한 인간에 대한 예일 뿐이다는 이 뭐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자꾸 뭘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일침 같은 것 같네요. 그렇죠? 윤리를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너 스스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떠넘기기님께서 떠넘겨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의 검투를 빈다. 저도 오랜만에 떠올려 보게 됐고 제가 유일하게 지금 보내주신 책 중에 유일하게 읽은 책인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책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페이지를 찍어주신 분들, 그리고 글귀들은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배에서 굉장히 요동이 치고 있네요.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그리고 덧붙여 드리자면, 얘기를 나눠주시려다가 망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좀 볼게요. 닉네임 서울엄마님께서 간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연에 대해서 116쪽 13째 줄 보내자마자 망함이라는 메시지랑 크크크의 연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어 원서였기 때문입니다. 꼬부랑 영어 알파벳의 학년. 그래서 제가 대박이다, 글로벌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냈더니 웃으면서 이번 주부터 영어 공부 다시 해볼 거라고 읽고 있는데 대박이라고 한국 책으로 다시 해볼게 하시면서 한국 책으로 다시 해서 보내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페이지 찍어주신 거 공유할게요. 손이랑 나와 있어요, 책이랑.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본인이 공유해주시지 다시 안 보내주셔서 이 책이 무엇일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줄리 포엘의 줄리 앤 줄리아라는 책이고요. 진짜 영어예요. 꼬부랑 써 있습니다. 그 13째 줄, 116쪽 찍어 보내주셔서 13째 줄 문장 제가 찾아봤더니 네, 제가 영어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읽어도 되겠죠? 네. Life could be pretty treacherous. What with the plague and the bladder, stone surgery sense anesthesia, and the occasional violent overthrow of the kingdom, so food just wasn't all that high on the list of people's anxieties. 이렇게 있습니다. 발음 좋지 않죠? 네, 그리고 제가 읽어본 문장이 아니어서 정말 웃기게 읽었던 것 같아요. 줄리에는 줄리아 이건 영화도 있는데 이 서울엄마님께서 저한테 추천해준 영화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려고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1월 들어서 영어 이번 달은 좀 쉬고 있지만 지난달에 영어 공부를 오랜만에 했는데 영어에 대한 흥미가 막 생기더라고요. 발음을 더 잘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굴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찾아봤죠. treacherous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life could be pretty treacherous. 삶은 꽤나 기만적이다. 겉보기와 달리 위험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what with the plague, 전염병 또는 the bladder stone surgery sense anesthesia. 이거는 뭐냐면 플렉은 전염병이고 bladder stone은 방광 결석이래요. 그리고 sense anesthesia 하면 안 되는군요. anesthesia 이렇게 해야 되나 보네요. 발음이. 네, 마취 없이 sense anesthesia는 마취 없이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방광 결석 수술을 마취 없이 하는 것과 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Occasional violent overthrow of the kingdom이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왕국의 아주 급격한 폭력적인
뭐 전복 현상, 이따금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삶은 겉보기에 달리 위험하다라는 거죠. Life could be pretty treacherous. 겉보기에 달리 위험한데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전염병이나 뭐 마취 없이 해야 되는 방광 결석 수술이나 그리고 뭐 가끔 이따금 일어나는 뭐 폭력적인 뭐 왕국의 뭐 전복 그런 것들 같은 이렇게 삶이 위험한데 그래서 so food 음식은 just wasn't all that high on the list of the people's anxieties 하면 뭘까요? 삶은 네, 그래서 음식이 단지 높지 않다는 거죠. 어떤 목록에서 높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염려, 불안감, 그다지 사람들의 뭐 불안감, 염려의 그런 목차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삶에서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의 코멘트 기다립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고요. 또 기승전 이직님께서도 간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부터 4시간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운이 좋으면 3시간이고요. 읽는 책 116쪽 13째 줄이라고 하셨는데 제목이 뭔가요? 작가랑 했더니 그건 별도 사연으로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네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어떤 책이었는지. 네, 이렇게 여러분의 사심, 당신의 사심 116쪽 13째 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